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로 결혼한 지 9년이 된 40대 여성입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세 남자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요.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고 물어보신다면 남편, 아들, 그리고 시아버님에게 유일한 홍일점으로 대접받고 살아 그런다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엄청 행복지수가 높거든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면서 저더러 불쌍하다고 했는데요. 제가 그 이유를 물어보니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왜긴 시어머니도 아니고 홀시아버지를 어떻게 모시고 살아? 나는 죽어도 못해. 불편하잖아. 그리고 딸도 없이 아들만 있는 너는 분명 말년에는 외로울 텐데 남자 셋 뒤치다거리만 하다 끝나는 인생 너무 불쌍해서 그러지. 여러분, 저 소리가 정말 제가 딱 하고 불쌍해서 하는 소리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일단 제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제 말을 믿지 않고 저를 집안에서 남자들 시중이나 들고 사는 무소리로 치부하는데 당연히 그런 대인관계는 손절해버렸죠. 처음엔 사실이 아니니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알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제가 행복한 척 오바나 하는 그런 사람으로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얼마나 우리 가족 때문에 행복한지 만천하에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이어 다시 제 이야기를 하면 장담하건대 저만큼 대접받고 살고 있는 며느리도 없을 거예요. 일단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 저를 엄청 챙겨주시고 사랑해주시기 때문에 그 이하 남편과 아들은 말할 것도 없죠. 거기에 저희 집 가족들은 모였다 하면 담장 밖에서도 웃음소리 들릴 정도로 참 요란스럽게 즐거운데요. 가끔은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때도 있을 정도예요. 사실 저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하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이 행복이 더 값지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 그 이야기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저와 가족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그럼 저는 없는 솜씨지만 최선을 다해 솔직하고 재미있게 저희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와 남편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희는 대학에서 처음 만났어요. 워낙에 밝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라 막연하긴 했지만 잘 사는 집 막내 아들인 줄 알았어요. 생긴 것도 꼭 도련님상이라 더 그랬는데 왜 가끔 구김살 없고 고생이라고는 전혀 모를 것 같이 생긴 사람이 있잖아요. 남편이 그랬어요. 그래서인지 여자들한테 인기도 참 많았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남편은 제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대학 시절 친한 여자친구 하나 없이 저는 질투의 대상이 되어야만 했는데 정작 제가 남편의 마음을 받아준 건 남편이 군대에 있을 때였어요.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거든요. 혹시 김소민이 핸드폰 맞나요? 네, 제가 김소민인데요. 누구세요? 아, 정말? 나 태연이, 장태연. 잘 지냈어? 장태연? 너 군대 갔다고 하지 않았나? 나는 잘 지내지. 너는? 나도 잘 지내. 나 군대 간 거 맞아. 알고 있었네. 나 휴가 나왔는데 여기 나온 친구들이 소민이 네 연락처 알려줬거든. 전에 있던 번호는 바뀌었더라. 아, 어쩌다 보니까 번호를 바꾸게 됐어. 그래서 연락을 못했구나. 목소리 들으니까 잘 지내는 것 같네. 군 생활은 괜찮아? 요즘도 막 힘들게 하고 그러나? 저는 남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약간 성가시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굳이 나한테 전화를 해서 내 시간을 뺏는 거지? 그래도 한때 저를 좋아했던 남자니까 첫 전화 정도는 이 정도로 받아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후에도 연락이 종종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처음에는 그렇게 성가시더니 점점 전화를 기다리게 되었고 저희는 휴가에 맞춰 만나기로 약속까지 했는데 제 눈에 나타난 남편은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하얗던 피부도 그을려서 구릿빛이 되었고 성인도 키가 더 클 수 있는 건지 뭔가 어깨도 더 넓어지고 사람이 달라 보였는데 그 웃는 얼굴만 그대로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수줍게 아직도 자기는 제가 첫사랑이라며 진지하게 만나고 싶다고 했는데요. 그땐 거절할 수 없었어요. 누가 저를 이렇게 오랫동안 절절하게 좋아해 줄까? 남편을 놓치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제가 남편의 고백을 승낙하면서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자기 마음을 받아줘서 고맙다며 저에게 참 잘해줬는데 원래도 다정한 사람이지만 저에겐 더 달달한 사랑꾼이 되어줬어요. 그래서 말할 수 없이 행복했고 주변에서 부러움도 많이 샀는데 저를 질투하던 여자들도 나중엔 저를 다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만큼 남편은 저밖에 모르는 남자였는데 이런 남자를 제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나중엔 남편보다 제가 더 남편을 사랑하게 될 정도로 제 마음이 커져버렸거든요. 그리고 장작 연애 8년이 지나 저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결혼 약속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그보다도 훨씬 전부터 저는 남편과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남편의 뜻밖의 가정사를 알게 된 후부터였죠. 전에는 그저 평범한 부모님 두 분 다 계시고 여동생이 있는 단란한 집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자기도 얘기를 해야겠다 결심을 했는지 자기 집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좀 많이 의외였어요. 남편의 집이 재혼 가정이었거든요. 물론 재혼 가정이라고 해도 행복한 가정이 많으니 놀랄 일도 아니었는데 문제는 남편의 집은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남편의 친어머니는 남편이 6살 때 교통사고를 당하시면서 세상을 떠났다고 하셨는데 시아버님이 아들이 불쌍해 1년 만에 재혼을 결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남편의 새엄마로 제가 아는 그 시어머님이 집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때 여동생도 함께 들어와 살게 되었다고 했죠. 그때 어렸던 남편은 낯을 가리는 게 아니라 엄마와 동생이 생겨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었다고 했는데 그도 그럴 게 내일 시아버님이 출근을 하면 잠깐 이혼 할머니가 돌봐주시긴 하셨지만 어린 남편은 내일 혼자 시아버님을 기다려야 했대요. 그런데 갑자기 였긴 했지만 엄마도 생기고 여동생도 생기니 더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너무 행복했다고 했는데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새엄마였던 시어머니는 자기 딸만 챙기고 예뻐할 뿐 남편을 차별했다고 하더군요. 남자애라 그런가? 참 청이한가? 이런 소리를 자주 하셨다고 했는데 그에 반면 여동생은 시아버지에게 온갖 재롱으로 사랑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시아버님이 원래 성품이 좋은 분이시거든요. 시어머니와 신우에게도 그때 당시 무슨 사연이 있었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 그건 그들의 프라이버시라며 그 사연을 알려주지 않으시는데 시어머니와 신우는 그런 고마운 마음도 모르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한 인물들이었어요. 결국엔 자업자득으로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본격적으로 하기로 하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자면 못된 사람인 줄도 모르고 시아버님은 그런 시어머니를 남편의 새엄마로 집에 들이셨어요. 무슨 남자판 콩쥐라도 되듯 남편은 그렇게 차별받고 거의 혼자 크다시피 했는데 그래도 집에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엄마와 여동생이 있어 그건 좋았다는 남편이었어요. 그땐 그래도 집에서 맛있는 밥 짓는 냄새도 나고 집에 온기도 있어서 좋았어. 비록 두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었지만 나는 좋더라고. 이렇게 말하던 남편이었는데 그러다 저는 기억도 잘 나지 않는 일이지만 제가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고 자기한테도 따뜻하게 대해줬다며 그때부터 저를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저와 결혼을 한다면 자기도 따뜻한 가정에서 가족의 일원으로 살고 또 아이가 태어난다면 그 아이는 무조건 사랑을 받고 자랄 거라고 상상도 했다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프더군요. 저에겐 당연한 가족의 사랑이
이 사람에겐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동경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는 이미 제 마음에 남편이 너무 크게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남편의 상상을 현실로 이뤄주고 싶었는데요. 그러다 결혼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누게 되면서 남편은 걱정이 있는 얼굴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집이 말이야, 그렇게 여유가 있는 편이 아니라서 결혼은 우리 힘으로 해야 할 수도 있어. 라고 말하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연애를 오래 했는데 남편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죠. 다만 저는 결혼이 꼭 돈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우리 두 사람이 잘 모아서 살림을 키워가면 그게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런 제 생각을 남편에게도 전했는데 남편은 깜짝 놀라며 저 같은 멋진 여자는 태어나 본 적이 없다고 자기는 행운아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고마운 마음을 평생 잊지 않고 늘 제 행복을 1순위로 하겠다며 약속했는데요. 저는 남편의 말에 그저 웃음만 나왔어요. 원래 돈은 행복하게 살기 위한 수단일 뿐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 생각해 편하게 이야기한 건데 남편은 저를 무슨 훌륭한 위인이라도 되는 듯 치켜 세워주니까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웃음으로 떼온 건데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이 어지간히 고마웠는지 돈으로 살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을 지금까지도 베풀어주고 있네요. 거기에 저희 부모님 역시 제가 남편 복이 있다며 딸을 아껴주는 사이를 참 많이 고마워하셨는데요. 제가 남편의 가정사를 살짝 이야기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은 더욱 남편을 따뜻하게 품어주셨어요. 너는 이제부터 우리 아들이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어려운 일 있으면 우리한테 의지해. 라면은 남편을 다독여 주셨는데 그런 마음을 남편은 고마워했어요. 어디 가서 자기가 이런 장모님을 만날 수 있겠냐며 딸인 저보다 저희 부모님에게 더 극진하게 효도를 하려고 했던 남편인데요.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그런 남편이 고마울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저는 저희 집 허락이 떨어지고 이윽고 시댁에 인사를 가게 되었고 들은 얘기도 있고 첫 만남이다 보니 저는 긴장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긴장한 건 저뿐이었는지 제가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와 신우는 저를 본체 만체 하는 등 참 예의가 없었는데 순간 긴장이 싹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계모인 시어머니를 직접 보니 남편이 그동안 어떻게 지내고 자랐을지 정말 안 봐도 다 알 것 같았는데요. 그때는 저런 여자를 아들의 새엄마로 들인 시아버지가 문제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만난 시아버님은 또 엄청 인자하시고 성품이 훌륭한 분이셨는데 어쩌다 저렇게 착한 사람들이 시어머니 같은 이상한 사람이랑 엮였을까. 그저 안타까운 심정이었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시아버님은 도대체 시어머니의 어디가 좋아서 그 오랜 시간 함께하고 계실까. 그것이 의문이었는데요. 남녀 사이에는 당사자만 아는 것들이 있으니 그때는 그런 지극히 사적인 이유가 있겠거니 생각하면 넘겼어요. 대신 어릴 때부터 제대로 엄마 사랑도 못 받고 자란 남편은 제가 보듬겠다고 다짐했는데 저도 몰랐던 모성애가 그렇게 작용하더군요. 그리고 적은 저걸 알아보는 건지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는데 제가 처음 인사를 갔을 때 나름 신경을 쓴다고 백화점에서 꽤 비싼 케이크를 선물로 들고 갔거든요. 그런데 신우가 제가 사온 케이크를 힐끔 보고는 그러더라고요. 어머, 이거 케이크잖아? 우리 엄마는 당뇨 때문에 이런 거 못 먹는데? 나도 다이어트에 해서 케이크 같은 건 좀 부담스럽고 예비 새언니는 센스가 좀 없네. 이렇게 말했는데 제대로 가정교육이라는 걸 받았다면 인사 온 사람, 그것도 올케 언니가 될 사람 앞에서 저런 소리를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신우는 마치 자기 집에 처음 인사 온 저를 골탕이라도 먹일 작정이었던 건지 차랑 기분 나쁘게 자꾸만 희죽거렸는데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전 여전이라고 하더니 그 말이 아주 딱이더라고요. 그러게, 보통 센스가 있으면 인사 오기 전에 부모님 뭐 좋아하냐고 물어보고 그럴 텐데 우리 아들은 센스 있는 여자보다
무대뽀 스타일을 좋아하나 보네? 이렇게 비아냥거렸는데 그 소리 듣고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죠. 세상엔 친엄마보다 더 좋은 새엄마도 많다고 하던데 시어머니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저도 계모 시어머니라는 색안경을 끼게 되었는데 남편은 자기 새엄마와 동생이 저를 가운데 두고 저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게 그때는 화가 났는지 이렇게 초면에 무안을 주는 경우가 어딨냐며 계속 이러시면 그냥 데리고 나가겠다고 정색하며 말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런 남편의 모습에 저는 깜짝 놀라기도 하고 안심이 되기도 했어요. 그때까진 제 생각에 남편은 자기 새엄마와 여동생한테 약해서 할 말도 제대로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저를 위해 큰 소리도 낼 수 있다니 저한테는 그 부분이 안심이 되었는데요. 저와 달리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의 태도가 무척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셨어요. 어머, 쟤 지금 나한테 화낸 거니? 살다 별. 내가 언제 얘한테 무안을 줬다고 그래. 이제 한가족 될 사이니까 그냥 편하게 대한 것뿐인데 내가 내 며느리한테 말도 편하게 못해? 왜? 이제 장가 가려고 하니까 엄마한테 함부로 해도 된다 이거야?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걷어도 보람이 없다고 하는 거야. 거참, 당신 왜 말을 그렇게 해? 머리 검은 짐승이라니. 당신이 그러니까 태연이가 저러는 거잖아. 아빠는 왜 엄마한테만 뭐라고 해? 엄마 입장도 생각해줘야지. 새언니가 우리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됐다. 내가 이 집구석에서 서러운 일이 어디 한두 가지니? 뭐 결혼할 사이니까 알고 왔겠지만 나는 태연이 친엄마는 아니야. 그래도 어릴 때부터 내가 사랑과 희생으로 키웠는데 보다시피 엄마 대접도 못 받고 있는 신세라 내가 뭐라고 할 게 없네. 그러니까 너는 이 집에 시집와도 그냥 피차 크게 관심 갖지 말고 살자꾸나. 나 며느리 봤다고 시집살이 시키는 그런 몰상식한 사람 아니야? 아, 네. 당신 진짜 왜 그래? 당신 일부러 그러는 거지? 아니, 당신이 그렇게 나오면 우리 태연이가 뭐가 돼? 이게 다 집안 망신이라는 건 몰라? 당신은 왜 자꾸 나한테만 뭐라고 해? 아, 내가 여기 있는 게 싫어서 그렇구나. 그러면 그렇다고 말을 하지 왜 화를 내냐고. 선미야, 우리는 방으로 들어가자. 네 아빠가 객식구는 빠지라고 이러나 보다. 진짜 너무하네. 아빠, 나 서운해. 아빠는 시간이 이만큼 지났어도 오빠만 자식인가 봐? 와, 나 눈물 난다. 아, 그러게 말이다.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 집에 시집와서 같이 산 세월이 얼만데. 진짜 당신 계속 이럴 거야? 내가 언제 객식구 빠지라고 그랬어? 적당히 좀 하라는 거지. 태연이 생각 안 하냐고. 그래, 당신은 늘 태연이 생각만 하지 나나 우리 딸 생각은 안 하고. 나는 그런 게 서운한 거라고. 그러니 내가 아들이라고 얘가 이쁘겠어? 저는 아무리 막대 먹은 어른이라고 해도 사람 면전에 두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그때 처음 봤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이 먼저 시작한 건 생각도 하지 않고 기분 나쁘다는 듯 시어머니와 신우가 안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는데 시아버님은 오히려 잘됐다는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금방 무언가를 남편과 저에게 건네셨어요. 가만히 보니 통장이랑 체크카드 또 도장이 들어있는 지퍼백이었는데요. 그때 시아버님이 한층 작아진 목소리로 그러시더라고요. 얼마 되지 않지만 너 장가 갈 때 내가 해주려고 조금씩 모은 돈이다. 비밀번호는 네 생일이고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니들 결혼할 때 보태 써라. 뭐해? 얼른 집어넣지 않고. 괜히 네 엄마나 네 동생한테 들키면 피곤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돈 냄새를 맡은 건지 신우가 안방문을 벌컥 열고 저희를 수상하게 보더군요. 그 눈빛이 어찌나 살벌하던지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저까지 뜨끔했어요. 그러자 뭔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는지 신우는 뭐해? 무슨 비밀 얘기라도 하는 거야? 나는 물 마시려고 나온 건데 꼭 잘못하다가 들킨 사람들 같네? 라고 말했고 시아버님은 아무것도 안 했다며 넘겨짚지 말라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괜히 집에 와서 불편하게 했다며 밥은 나가서 먹자고 하셨는데요.
딱 보니 시어머니가 예비 며느리 온다고 뭘 준비한 것도 아닌 것 같길래 알겠다고 저도 일어났어요. 그렇게 밖에 나가 식사를 마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자 궁금하다는 듯 저희 부모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생생하게 조금 전 상황을 이야기하니 저희 엄마의 얼굴에 그늘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놈의 옆했네. 하는 짓 보니 그동안 우리 사위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을지 안 봐도 알겠다. 아니, 네 시아버지 되실 분은 그런 여자가 뭐가 좋다고 제안을 하셨다니? 예쁘냐? 라고 저한테 물으셨는데 생각해보니 그 연세치고는 인물이 좀 있으셨던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럼 설마 시어머니가 예뻐서 재혼을 하셨던 걸까? 속으로 그런 생각도 했던 저였는데 곧이어 시아버님이 통장을 주셨다는 말을 하니 저희 아빠는 그래도 시아버님은 좋으신 분 같아 안심이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그 돈 절대로 허투루 쓰지 말라며 신신당부하셨는데요. 참고로 그 통장에는 5천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보지 못했는데 통장 사이에는 시아버지의 편지도 있었는 모양인데 남편이 그걸 사진으로 찍어 저한테 보내주어 그 내용을 알게 되었죠. 그다지 긴 내용은 아니었지만 그 편지에는 시아버님의 마음은 고스란히 담겨 있었는데 저에 대한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부족한 자기 집에 시집오는 며느리에게 미안한 마음과 동시에 고마운 마음이 든다며 부디 당신 아들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적혀 있었는데요. 그때부터 저는 시아버님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마음도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아무리 시어머니와 신우가 꼴보기 싫다고 해도 그들을 가족으로 선택한 시아버님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았는데요. 그 대신 정말로 남편이랑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을 올리고 정식 부부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신혼집은 둘이 가지고 있는 돈과 남편 이름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20평대 아파트 전세를 얻었는데요. 그때도 시아버님이 주신 돈은 차마 쓰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은 고이 쓰지 않고 잘 가지고 있었고 저희는 나름 행복한 신혼생활을 만끽하고 있었죠. 다행히 시어머니는 자기가 한 말이 있어서인지 저한테도 별 관심이 없어서 시집살이 걱정도 없어서 나쁘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2년이 조금 지나서 기쁜 소식과 슬픈 소식이 한꺼번에 저희 부부를 찾아왔어요. 기쁜 소식은 제가 임신을 했다는 거였고 나쁜 소식은 시아버님이 위암에 걸리셨다는 거였는데요. 병원에서는 3기에서 4기로 넘어가는 시점이라고 수술을 해도 예후가 그다지 좋지 못할 것 같다는 소견을 듣게 되었어요. 그 때문에 저도 남편도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모르는데 하필 그때 제가 임신도 하고 있다 보니 아마도 남편은 더 많이 마음고생을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시아버님이 위암 진단을 받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 시어머니는 남편 병수발까지 들면서 살 수는 없다며 아픈 시아버님에게 이혼을 요구하셨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아무리 재혼이라고 해도 부부로 30년 가까이 산 사람이 남편 병수발을 들기 싫다고 이혼하겠다고 한다니 너무 놀라웠는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지금까지 자기가 산 세월도 있으니 재산 분할 및 위자료로 살고 있는 아파트를 받아야겠다고 주장하셨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암에 걸린 시아버지는 몸만 나가라고 하는 거였죠. 그리고는 이제 며느리도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아들네 집에 가서 편하게 병수발 받으면 되지. 라고 말했는데 저는 제 길을 의심했죠. 그러자 남편은 그게 무슨 소리냐며 임신한 와이프한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쏘아붙였는데 그땐 신우이가 콧방귀를 끼며 그러더라고요. 임신이 무슨 벼슬이야? 그리고 누가 들으면 우리가 임신하라고 한 줄 알겠다. 그건 오빠네 사정이지. 너 지금 말 다 했어? 아빠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래? 너는 양심도 없냐? 없어. 양심이 뭐 밥 먹여주고 돈이라도 줘? 아빠가 오빠 결혼할 때 돈 줬지? 내가 모를 줄 알아? 나는 그때부터 아빠 없다고 생각했어. 어차피 친아빠도 아니잖아.
뭐라고? 네가 어떻게 우리 아빠한테 그래? 어머, 엄청 미안하네. 근데 어떡해. 내 마음이 그런 걸. 오죽하면 엄마도 이혼하겠다고 하겠냐고. 아가씨, 알겠으니까 제발 그 입 좀 닫아요. 지금 얼마나 아가씨가 못돼 보이고 상스러워 보이는 줄 아세요? 자기 입으로 나 후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어머, 웃겨?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요? 엄마! 그래, 엄마 찾을 거 없어. 다 들었다. 야, 너 지금 내 딸한테 상스럽고 후지다고 했냐? 네, 못돼 보인다고도 했는데. 아, 못돼 보이는 게 아니라 못됐죠. 엄마를 닮아서. 야, 너 지금 나 매기는 거야? 아니요, 제가 어떻게 그래요. 다만 저는 같이 산 세월이 있는데 진짜 너무하시다고 생각은 드네요. 사람이 아프고 힘들 때 칼 꽂는 거 아니에요. 네가 뭘 안다고 짓거려. 나도 이 집에 들어와서 할 만큼 했다. 팔자에도 없는 아들 키워 장가 보냈고 변변한 수입도 없고 깐깐한 남자 만나서 이날 이때까지 힘들게 살았어. 근데 이젠 암에 걸린 남편 병수발까지 들라고? 나는 그건 못하겠다. 태연이 저건 장가라도 갔지만 우리 선미는 아직 시집도 못 갔는데 암 투병 중인 아빠 있다고 하면 좋아할 남자가 세상 천지 어디 있겠냐고 부담되게. 그래서 그냥 이혼하시는 것도 아니고 살던 집까지 꿀꺽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도 빈손으로 나갈 수는 없지. 너도 나중에 이혼하게 되면 내 마음 알 거다. 엄마,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이혼하시게요? 정말 너무하세요. 또 너무하긴 개뿔. 나도 살려고 그러는 거야. 너야 네 친아빠니까 모르겠지만 우리 선미는 무슨 죄냐? 정말이지 시어머니의 말은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화가 났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이혼은 물론이고 이 집까지 꿀꺽 하겠다고 다짐한 지는 오래된 듯 보였는데 저는 남편더러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네요. 가겠다는 사람 잡지 말고 집은 법대로 하면 되지 않냐고. 그러니 시아버님은 저희가 책임지자고 했는데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미안해서였겠죠. 임신까지 한 저에게 그런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아무 말도 못하는 게 제 눈에 보였는데 저는 오히려 가족끼리 왜 이러냐고 남편한테 화를 냈어요. 지금 제일 힘든 사람은 시아버님이신데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정신이 번쩍 들게 해주었죠. 그러자 남편은 눈물까지 보이며 미안하고 고맙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 둘 다 당장 시아버님이 잘못되시진 않을까 무서웠어요. 그래도 뱃속에 있는 아이가 복덩이였는지 시아버님은 태어날 손주는 안아보고 죽어야 하지 않겠냐며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셨고 시어머니가 이혼하고 싶다면 그 의사는 존중해 줄 테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만 집은 줄 수 없으니 그런 줄 알라고 선을 그으셨는데 그 이후부터는 그 집 때문에 시어머니가 난리도 아니었죠. 자기는 집을 주지 않으면 이혼 못한다고 도장까지 다 찍은 서류를 찢으셨는데 역시나 시어머니의 목적은 돈이 될 집이더라고요. 뭐 예상은 했던 일이었죠. 아픈 사람 돌보기는 싫고 집은 갖고 싶으니 이혼하겠다고 한 건데 집은 못 준다고 시아버님이 버티니 자기도 그렇게는 못 나가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말은 시아버지가 자기랑 이혼하기 싫어서 추작을 부리는 거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땐 시아버님은 당신 결혼 생활에 아무런 미련이 없어 보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먼저 이렇게 된 거 소송으로 이혼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당신이 좀 괜찮아지면 직접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일단은 치료가 더 시급했기 때문에 바로 입원 절차를 밟고 수술 날짜도 잡았는데요. 그땐 저도 임신 초기라 몸이 좀 늘어지고 입덧 때문에 힘들었지만 제가 병원에 있고 싶어서 회사에는 일찍 휴가를 냈어요. 그러자 남편은 그럴 필요 없다며 자기가 휴가 내고 병원에 있겠다고 했는데 그럼 같이 휴가 내고 같이 시아버님 병실에 있자고 제가 먼저 말했어요. 물론 그때도 시아버님은 다 필요 없으니 혼자 계시겠다고 했는데 그럴 수는 없었죠. 그리고 남편한테 시아버님이 주신 통장을 시아버님 치료비로 쓰자고 제가 먼저 이야기했는데 안 그래도 수술비도 그렇고 병원비 많이 나올 테니 걱정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자기야,
근데 정말 괜찮겠어? 아무리 그 돈이 아빠가 주신 돈이라고 하지만 우리 쓰라고 주신 돈인데 라고 물었고 저는 한심한 소리 하지 말라고 결혼 준비할 때 그 돈 쓰지 않아 너무 다행이라고 했는데요. 정말 그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시아버님 앞으로 보험이 많이 있었고 그건 시아버님이 혹시나 해서 가족들에게 부담 주지 않기 위해 들어놓은 보험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아보니 그 보험비 중 진단금은 이미 벌써 시어머니가 발빠르게 청구한 모양이었어요. 병원에서 서류를 떼줬다고 저한테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곧장 시어머니를 찾아가 보험 이야기를 물었는데 시어머니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흠칫 놀라 저를 쳐다보셨어요. 그리고 방귀 낀 놈이 성을 낸다고 시어머니는 이미 그 돈은 다 쓰고 없다며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또 한다는 말이 가관도 아니었어요. 니들은 둘 다 돈 벌잖아. 그럼 일단 진단비 필요 없지. 남은 병원비도 니들이 좀 해결해라. 이렇게 말했는데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그렇게 저희한테 병원비도 떠넘길 작정이시더라고요. 아니, 자기는 병원에 코빼기도 비치지 않으면서 남편 암 진단금은 홀랑 챙겨 쓰는 그런 못된 신부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신우를 보면 그것도 약간 유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저는 혹시나 시아버님이 아시면 스트레스를 받을까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남편한테도 일단은 말을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서운해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때 만약 그런 줄 알았다면 자기는 집에 가서 횡포를 부렸을지도 모른다며 잘했다고 했는데 제가 스스로도 그건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 때문인지 시아버님 상태는 스스로 굉장히 좋아졌고 저희 집에 퇴원해 쉬시면서 체력을 회복하면 나머지 암세포는 항암으로 치료하기로 했는데 시아버님은 임신한 며느리 힘들까봐 당신 집으로 돌아가시겠다고 고집을 부리셨어요. 하지만 저는 다 낫지도 않는 시아버님을 시어머니가 있는 집으로 가게 하기 싫었고 제가 아버님이랑 있고 싶어 그런다고 고집을 부렸는데 임신한 며느리가 고집을 부리니 시아버님도 어쩔 수 없다며 저희와 생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나름 식당도 신경을 써가며 시아버님이 하루빨리 체력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도왔는데요. 그런 제 정성이 통했는지 시아버님은 무사히 예정되어 있던 항암 치료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예정일보다 한 달 빨리 진통이 와서 저도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남편은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느라 정신이 없었죠. 하지만 아이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시아버님에게 보여드리면 시아버님은 세상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며 하루빨리 항암을 끝내고 손자를 직접 안아보고 싶다고 힘든 항암 치료를 받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다행히도 제가 아이를 낳고 산부인과 병원에서 3일, 조리원 2주 동안 시어머니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으셨는데 그땐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도 그럴 게 저희 엄마가 어떻게 생긴 여편네인지 낯짝이라도 보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별로 친정 엄마에게 시어머니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데요. 때론 모르는 게 약이라고 하잖아요. 그 결과 저희 친정 식구들은 시어머니와 신우를 결혼식 이후에 본 적이 없는데 대신 병원에 계실 때도 저희 집에 계실 때도 시아버님은 저희 친정 식구들과 지금까지도 돈독한 사이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아버님은 그런 가족의 노력에 보답이라도 하듯 기적에 가까운 회복 속도를 보이셨는데요. 이건 병원에서도 보기 힘든 이례적인 일이라며 저희 가족을 축하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아버님은 꿈에 그리던 퇴원을 하셨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신 대로 저희 아들을 품에 안으셨는데 너무 기쁘다며 아이를 안고 끝내 눈물까지 보이시는 시아버님이셨어요. 그리고 이젠 때가 되었다며 당신 집으로 돌아가시겠다고 하셨는데 저희 부부가 걱정이 되어 따라가겠다고 나섰어요. 그때 저희 아들은 친정부모님이 봐주셨는데 막상 시댁에 도착해 현관으로 들어가니 집안의 풍경이 그야말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여기저기 짐이 빠져있는 상태라 집안이 어수선했고
무슨 이민이라도 가려고 했는지 큰 캐리어가 무려 4개나 나와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신우와 저희를 보고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막 나와도 되는 거야? 라며 시아버님이 태어났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는 눈치였는데 시아버님은 이게 다 뭐냐고 무섭게 다그치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능청을 떨면서 우울해서 여행 좀 다녀오라고 그랬다고 헛소리를 했는데 시아버님이 남편을 시켜 캐리어를 열게 하니 마치 거기에 들키면 안 되는 물건을 숨겨놓은 듯 시어머니와 신우가 필사적으로 막으려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자인 남편에게는 역부족이었는데 그렇게 박살이 나다피 열린 캐리어 안에는 돈이 될 것 같은 물건들이 잔뜩 들어있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의 꿍꿍이가 뭔지 알겠다는 저였는데요. 일단 돈이 될 만한 것들부터 두 모녀가 열심히 처분을 하고 있는 거였죠. 집은 명의가 자기 것이 아니니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주인이라고 써붙여 있지 않은 것들을 찾아 현금화를 열심히 하고 있었던 건데 시아버님은 이윽고 그 두 사람을 도둑이라며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그러자 가족끼리 왜 이러냐고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생활비가 없어 그랬다며 시어머님은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고 시아버님은 이제 됐다고 이혼하자고 바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끼며 나도 당연히 하고 싶지. 그럼 이 집 놔준다고 약속하라니까. 라고 여전히 집 타령을 하셨는데요. 시아버님은 그때 언제 준비를 하셨는지 잠바 안주머니에서 등기부등본을 한 통 떼어 시어머니에게 보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했고 거기엔 저희도 몰랐던 명의 변경이 있었는데 시아버님이 그 아파트 명의를 남편과 제 공동명의로 바꿔놓으셨더라고요. 아니, 지난번에 무슨 병원이랑 보험들 처리해야 한다고 이것저것 서류해달라고 하신 게 사실은 집 명의를 바꾸시려고 그랬던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뒤로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30년 가까이 같이 산 자리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냐며 이건 무효라고 난리를 치셨어요. 그러면서 부부 공동재산을 자기 임의로 처리했으니 저희더러 이 아파트의 절반을 현금으로 달라고 하셨는데 그 돈이 있어야 자기 딸도 빚도 갚을 수 있다며 거의 반강제로 돈을 뜯어내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아가씨 빚 있냐고 물으니 결혼 사기를 당해서 1억이라는 빚이 생겼답니다. 그러니까 팔자 고쳐보려고 변호사라고 사칭하는 남자에게 넘어갔는데 신혼집 마련한다고 1억을 해오라는 말에 급한 마음에 사금융에 손을 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변호사도 아니고 그 1억을 들고 홀랑 잠적해버렸다고 했는데 하늘로 솟은 건지 땅으로 꺼진 건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이름도 나이도 가짜였다고 했는데 기가 막혔죠.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된 거 아무것도 드릴 수 없다며 버텼는데요. 시아버님이 그러셨어요. 당신이 정 이렇게 나오면 나는 내일이라도 변호사 찾아가서 이혼소송 준비할 거야. 대신 좋게 나간다고 하면 내가 예정을 봐서 돈 1,000만 원 정도는 해줄 테니 그 돈 받고 곱게 나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시어머니는 돈 1,000 가지고 어디 가서 살라고 하는 거냐며 자기는 이젠 이혼 안 하고 평생 여기서 살 거라고 우기셨어요. 그래서 그럼 저희는 불법 점유자 퇴거 신청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두 눈을 부라리시더라고요. 아파트 봤더니 제가 본색을 드러낸다며 저더러 불려시라고 하셨는데 제가 남편과 시아버지를 구워 삶았다고 하더군요. 황당했죠. 제가 뭘 했다고요? 결국 시아버님은 이혼 소송을 하기 위해 아직 다 낫지도 않으신 몸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상담을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시어머니에게 이혼 소장이 발송되었는데요. 진짜 소장이 날아오니 시어머니가 저에게 SOS를 치셨어요. 시아버님 좀 말려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걸 승낙할 리가 없었죠. 결국 시아버님이 1,000만 원 더 해줄 테니 총 2,000 받고 협의 이혼에 도장 찍으라고 설득했고 시어머니는
당장 돈이 급하고 이혼 소송 해봤자 자기가 불리할 것 같아 돈 2천만 원을 받고 이혼하셨는데 뭐 그 돈도 신혼빚 갚는데 다 써서 흔적도 남지 않았겠죠. 하지만 시아버님은 원하는 이혼을 하셨고 저희더러 이사를 하라 하셨는데 아이까지 있는데 지금 사는 집은 좁지 않냐고 대신 그 집은 당신이 지내겠다고 하셨어요. 물론 남은 전세자금 대출금도 당신이 내겠다고 하셨는데 시아버님한테 그런 돈이 있을 리가 없었죠. 대출금이라고 해서 매달 나가는 돈이 큰 돈은 아니었는데 아직 몸도 성하지 않으신 아버님에게 그런 부담까진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은 저희가 살던 전세와 시아버님이 저희 명의로 준 아파트를 팔아 큰 집으로 이사를 가는 거였는데요. 그러면 내 식구가 다 같이 살아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당장은 아니었지만 2년이라는 시간을 거쳐 함께 살 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게 저희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이기도 한데 가족들의 사랑으로 그 집에 이사 간 후 시아버님도 완치 판정을 받으셨죠. 어쩐지 이사 온 집이 기운이 좋은 곳 같았는데 그런 느낌 때문인지 저와 남편은 이사한 우리 집이 참 좋았어요. 남자들 입장에서만 보면 3대가 함께 사는 집인데 미래의 며느리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너무 보기 좋잖아요. 적어도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이사 온 후 좋은 소식은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저도 남편도 승진을 해서 연봉도 올라갔고 남편과 시아버지의 부자간의 정도 더욱 돈독해졌는데 감사하게도 남편과 시아버님은 이게 다 제가 시집와서 얻은 행복이라며 저를 지켜 세워줬어요. 그리고 전에는 하지 않던 요리며 청소며 서로 하겠다고 성화를 부리는데 덕분에 저는 너무 편해졌죠. 심지어 아들 녀석도 뭘 안다고 할아버지와 아빠를 따라 돌돌이를 가져와 청소하는 신용을 했는데 그때부터였어요. 제 얼굴에 행복이 가득하기 시작했죠. 제가 얼마나 행복했냐면 주변 사람들이 얼굴 좋아졌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 라고 다들 알아봐 주셨는데 역시 행복은 숨길 수가 없는가 봐요. 솔직히 숨기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요. 저는 앞으로도 새 남자를 위해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제가 잘 사는 모습에 저희 친정 부모님도 너무 기뻐하고 계세요. 딸이 시집을 잘 갔다며 아주 흐뭇해 하셨는데 행복이 벌거냐고 하루하루 사랑하는 가족들과 걱정 없이 함께 할 수만 있다면 그게 행복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제 눈에는 매일 행복의 꽃이 피어나는 걸 텐데 요즘은 제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니 시아버님이 아침마다 손수 샐러드 도시락을 싸주십니다. 세상에 이렇게 극진한 대접을 받는 며느리가 어딨냐고요. 덕분에 맛있게 먹고 살도 잘 빼고 있는데 목표인 10kg가 빠지면 그때는 예쁜 옷을 입고 가족 사진이라도 찍으러 갈 생각입니다. 어때요? 이만하면 저 불쌍한 사람 아니고 행복한 사람 맞죠? 언젠가는 아들이 사춘기가 와서 제 속을 뒤집어 놓을 수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두 남자가 저랑 함께하고 있으니 저는 아들 사춘기 따위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른이 되는 과정인 만큼 그 과정을 잘 넘기고 싶은데요. 바라올 건데 앞으로 우리 가족에게는 행복한 시간만 남아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런 좋은 사람들과 가족의 연을 맺게 되어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서로 쑥스러우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하고 싶어요. 아버님, 여보, 그리고 우리 아들은 차나 너무 사랑해요. 앞으로 내가 갱년기가 와서 미운 짓을 많이 하더라도 사랑으로 품어주세요. 언제나 저는 우리 가족이 있어 입이 찢어지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의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이상 행복한 제 사연이었습니다. 못된 계모 시어머니와 그 딸 신우는 소식을 모르고 살고 있는데 이젠 명백한 남이니만큼 앞으로 살면서 영영 모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